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림기술사 공부 모임입니다. 오늘 벌써 금요일 저녁이네요. 요번 시간에는 2023년 2월 4일 날 토요일 날 있은 시행된 129회 필기 2교시 문제를 한번 분석해보고 답안을 작성해야 되는 그런 방법, 그리고 답안 작성 분량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교시를 우선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 인공림의 수정별 시업 기준에서 참나무 식재 본수 5천, 헥타당 5,000번 심는 기준으로 생산 목표별 소중 대경제 시업 체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번 산지관리법 시행 규칙에서 산지 전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구비 서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3번 개벌 작업과 특벌 작업의 특성 및 장단점, 종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 고사목 벌채 방법을 설명하시오. 5번 사방사업을 대상지역에 따라 구분하고 규모에 따른 타당성 평가의 대상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하시오. 6번 산림기술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안전총괄 책임자 및 안전관리 담당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직무의 범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이렇게 6문제 중에서 4문제를 골라 써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느 것을 골라 썼습니까? 우선 이제 1번에 같은 경우에는 인공림의 수정별 시업 기준, 요거는 이제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지침에서 이제 수정별 참나무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낙엽수는 어떻게 되고, 잣나무는 어떻게 해야 되고, 편배나무는 어떻게 해야 되고, 헥타당 3,000번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소경제일 때는 뭐 어떻게 쑥가꾸기를 어린 나무 가꾸기 어떻게 되고, 중경제일 때는 예비감은 어떻게 되고, 대경제일 때는 직경이 40cm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이제 지속 가능한 산림 자원 관리 지침에 나와 있는 것이니까 이 지침들 중에 법률이죠. 자, 1번 벌써 법률입니다. 2번 산지관리법 법률입니다. 4번은 제가 말씀드렸죠. 129에서 예상하는 문제 중에서 갱신 방법이 나올 거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작업법 정확히 나왔습니다. 4번 소나무 재선충병이 이번에 한 4회 동안 안 나왔는데 이번에 나올 거라고 제가 129에 예상했는데 이번에 나왔지 않습니까? 2교시에 큰 문제로 피해목 벌채 방법. 5번은 사방사업법입니다. 또 법률 문제죠. 6번도 법률 문제입니다. 산림기술진흥법입니다. 그러니까 1번 지속가능한 지침, 이것도 법률이죠. 산림자원 및 조성에 관한 법률 내에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지침이 있는 거니까 1번부터 법률, 2번도 산지관리법 법률, 3번은 개벌작업 조리막, 4번은 소나무 재선충 특별법, 이것도 법률, 5번 사방사업법 법률, 6번 산림기술진흥법 법률. 제가 법률을 1교시도 중요하다지만 지금 129회 2교시에서는 법률이 6문제 중에서 지금 5문제가 나왔습니다.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번, 거기에 이제 내에 훈령인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지침이 있고요. 2번 산지관리법, 3번 조리막, 4번 소나무 재선충 특별법, 5번 사방사업법, 6번 산림기술진흥법. 6문제 중에서 5문제가 법률입니다. 법률을 공부하지 않고서는 시험에 붙을 수가 없어요. 왜 출제관들이 법률을 많이 냅니까? 그 이유를 아십니까? 출제관들이 법률을 많이 내는 이유는 문제의 타당성, 문제의 형평성, 문제의 합리성, 문제를 낸 다음에 나중에 이의 신청이 들어오지 않죠. 법률에서 내기 때문에 법률 답안 쓴 사람 점수 주면 되니까. 문제를 억지로 만들게 되면 나중에 이의 신청 들어올 수 있죠. 무슨 문제가 그러냐 하면서. 근데 법률 문제를 내버리면 간단하죠. 이의 신청 들어올 일이 없지 않습니까? 수험생들한테.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법률 문제가 많이 나오는 이유. 현문제 출제관들이 시달림을 당하지 않죠. 자, 그럼 1번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지침에서 참나무 식재 방법.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침 보면 되고요. 그러니까 요번 129에는 서브노트를 만들기가 좀 쉽겠네요. 그죠?
그런데 차별화 답안을 만들려면 그렇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쓰게 되면은 60점 받아야 합격을 하는데 그저 50점 더 받으니까 떨어집니다. 차별화 답안을 만들어야 되죠. 2번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산지 전용 허가 신청 시 구비 서류. 이건 먼저 가장 첫 번째 것이 사업계획서입니다. 그리고 산지 전용 허가지 그리고 조사 결정서 이런 것들. 그리고 전용 허가지의 소유자 증명서 이런 것들. 지형소 몇 분의 1에 만약에 산 20-1번지인데 거기에 몇 평방미터가 어떻게 들어야 된다. 그런 도면이 다 구분된 도면 다 들어가야 되죠. 그런 것들 구비 서류입니다. 3번 개발 작업과 택발 작업의 특성 및 장단점, 종류에 대해 설명하시오. 조림하게 있습니다. 개발 작업의 장점 이런 거 있잖아요. 일시에 다 전면적을 개발하고 하기 때문에 목재 수확을 갖다가 증대시킬 수가 있고 또 나물 심고 또 한 번에 개발을 하니까 사업 생산성에 편리가 되는 것이죠. 편리성이 있죠. 택발 작업의 특성. 택발 작업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뭐 지력이 유지된다 뭐 이런 거 다 조림학 책에 있지 않습니까? 음수에 유리하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택발 작업의 종류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군산 택발 작업부터 시작을 해갖고 4번 소나무 재선충 특별법에 나오는 겁니다. 피해 목고사, 벌채 훈중 이런 거 우리가 누누이 공부했지 않습니까? 상식이죠. 5번 사방사업을 대상 지역에 따라 구분하는 사방사업법이죠. 사방사업을 대상 지역에 따라 구분하고 규모에 따른 타당성 평가의 사업 대상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요 이제 5번은 살짝 비틀었어요. 5번 문제는 사방사업법에서 살짝 비틀었죠. 무슨 얘기냐면 사방사업 이제 이건 면접에서도 물어보죠. 사방사업법에서 사방사업법에서 산사태 예방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뭐 이런 거. 사방사업법에서 산지사방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뭐 산사태 예방 사업이 있습니다. 산사태 보건 사업이 있습니다. 예, 산림 복구 사업이 있습니다. 예, 산림 보건 사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면접에서도 이제 답변을 하면 이제 점수를 받는데, 요번에는 이제 사방 사업의 대상지 지역에 따라 구분하고, 대상지 지역에 따라 구분하라는 것은 산지 사방이냐, 이 사업의 종류기 뭐 계류 보전 사업이냐, 사방댐 사업이냐 이런 사업종을 다 써줘야 되고, 그리고 규모에 따른 타당성 평가. 그러니까 사방사업법, 그러니까 이 5번의 사방사업 대상지를 갖다가 구분하고 이것은 사방사업법 제4조의 2항을 이제 물어본 것을 써줘야 되죠. 그리고 이제 규모에 따른 타당성 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것은 타당성 평가 기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업비의 종류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몇만 평방미터일 때는 뭐 어떤 사업을 해야 된다, 어떤 사업을 해야 된다. 면적이 뭐 1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산사태 예방 사업을 하고 산사태 복구 사업을 해야 되고 산림 복구 사업을 하고 산림 보건 사업을 해야 되고 해안림 조성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 면적에 따른 규모에 따른 그런 그 사업 종을 갖다가 써주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틀었습니다. 6번을 보겠습니다. 산림기술진흥법입니다. 이것은 법에 다 나오죠. 안전총괄 책임자 및 안전관리 담당자가 수행해야 될 직무의 범위. 이건 이제 중대재해대책법이 이제 자꾸 옛날에 뭐 2년 전인가요? 아파트 사고가 붕괴 사고가 나고 또 현장에서 또 사방댐에 이런 데서 반생을 잠못 엮고 그리고 이제 레미콘을 갖다가 타설하는 과정에서 또 이렇게 사고가 나고 어느 지역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만은 그런 안전사고가 자꾸 이제 산림 분야도 나고 그리고 또 벌채 사업에서 또 체인소 기계톱으로 또 이렇게 베이는 사업 산림 사업에서 끼임에 의한 사업 배임에 의한 사업 또 무너져서 또 압사당하는 사업 반생, 동아리 뭐 이렇게 시스템 비계에서 떨어지는 낙상하는 사업 뭐 이런 사고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산림기술진흥법이 나온다 하더니 이번에 나왔습니다. 안전에 대한 것이. 자, 그럼 전체적인 문제 129의 2교시의 문제의 흐름을 봤고요. 차별화 답안을 어떻게 만드냐. 잘 보십시오. 1교시는 다 외울 수 없으니까 지침 못 외우면 이거 2장 반 3장 못 씁니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답장을 좀 늘리고 자기만의 경험 뭐 공무원이라든가 현장에서 설계 감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여기에서 참나무류에 대해서 5,000번 기준으로 이렇게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럼 시간이 좀 남을 것 같다. 그러면 한 장짜리를 갖다가 어떻게 써줘야 됩니까? 목재 생산림에서 식재 작업에 대한 방법을 써주면 좋죠. 이런 거. 3,000번일 때는 1.8m, 2.8m. 3번 군사 시대는 어떻게 면적을 어떻게 되며 간격을 어떻게 되고 5번 군사 시제일 때는 간격을 어떻게 되며 하여튼 몇 번을 심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써주게 되면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에서 참나무류 이러고 생산 목표별로 소중 대경제 이런 양식에 써야 될 문구가 생각이 나지 않으면은 그런 걸 써주게 되면 챔점전들의 점수를 받는 것입니다. 이번에 산지 전용 허가에서 경우에 구비서류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런 것들도 자기가 막 머릿속에 짜내다가 이제 25분을 할애해서 써 내려가는데 네 문제니까 이제 25분씩이죠, 한 문제. 그러니까 네 문제니까 100분 아닙니까? 2교시에서. 그럼 시간이 좀 남는다 그러면 산지 전용 허가 사례 그럼 뭐 대구에 있는 사람은 대구에 자기가 맞는 업무, 뭐 남원에 있는 사람은 남원에 자기 업무, 전주에 있는 사람은 업무, 춘천에 있는 사람은 자기 업무, 안양시에 있는 사람은 자기 업무 이런 것을 갖다가 산지 전용 사례를 써 주십시오. 그럼 벌써 6, 7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산지 전용 허가 시 구비서류 검토 시 주의사항, 유의사항 이런 것들은 뭐 채석채광지 사용 허가 이런 걸 담당하는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유의사항 같은 거. 뭐 예를 들어서 경계 도면 같은 거 지형도 올 때는 어떤 것을 갖다가 해야 된다. 사업계에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이 나중에 복구 복원할 때에 복구비 같은 거 예치하게끔 다 되어 있는가, 아니면 환경 친화적인 복구 뭐 철망이라든가 낙석 방지망 같은 거 이런 거 되어 있는가, 이런 것을 써주게 되면 차별화 답안이 되는 것입니다. 3번 역시 조리막에서 나오는 것인데 택벌 작업의 특성 및 장단점 이런 것은 이제 교재에 나오는 것이 뭐 음수에 적응해서 유리하다, 뭐 지력 향상에 유리하다 이런 걸 써주지만 자기만의 현장에서 수각국이 담당하시는 공무원, 또 산림조합에 계시는 분들, 또 업체에 계시는 분들, 규사사무실, 이엔지에 계신 분들은 자기만의 특성화된 답안은 더 분량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물어본 것만 쓰게 되면 다 14장을 다 못 씁니다. 소나무 재선축 마찬가지고요.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 고사목 벌채 방법에서 쭉 벌채 훈중은 어떻고 뭐 벌채는 어떻고 약재 주사는 어떻고 이제 고사목이니까 이제 쭉 써주고 뭐 소구형 모드백이 쭉 써주고 자기만의 차별화된 답안을 써줘야 되죠. 뭐 안성시 금감면 옥정리에 뭐 2018년에 소나무 재선충이 방지했는데 소구형 모드백을 하는 과정에서 이듬해에 또 고사목이 발생하였다. 그러니까 피해 고사목을 벌채할 때는 고사목 조사를 정확히 해야 되며, 설계자가 잘못할 수 있잖아요. 뭐 설계자가 조사했는데 누락 고사목이 생긴다든가 고사 잠재목이 생긴다든가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소나무 재선침병에서 나오는 뭐 선단지 뭐 이런 건 그런 것도 써줘야 되고 용어에 대한 설명을 써주게 되면 답안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5번의 사방사업법도 마찬가지죠. 이런 구분을 해주고, 두 번째 무릎은 규모에 따른 이런 대상도 해제되고, 최근에 사방 사업의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써주면 되죠. 사방댐 숫자가 적어졌는데 뭐 2년 전에 뭐 안성, 금강, 제천, 음성, 단양 지역에 게릴라성 호우로 인해서 수해 피해가 발생하니까 사방댐 숫자를 늘려야 된다. 뭐 자기만의 개선 방안, 주장 이런 걸 써주면 장수도 늘어나고 점수도 많이 획득하는 것입니다. 산림기술진흥법에는 안전관리 이런 것도 현장에서 자기 하는 것도 안전간판, 안전모 같은 거. 코로나일 때 이럴 때 코로나 뭐 조사하는 그런 방법, 대장 코로나 안 걸렸다 인부들이 그런 대장 그런 거를 갖다가 비치해야 된다든가 자기만의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진입로에 뭐 먼지가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 마을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지 않아야 된다. 또 안전 총괄 책임자와 안전관리 담당자가 비상약을 구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며 비상열람망에서 가까운 병원에는 어떻게 된다. 이런 것을 갖다가 도표 같은 걸 그리면서 설명을 하게 되면 답안이 충성해집니다. 그래서 2교시 4문제를 다 고르게 되면은 14장을 다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볼펜 힘이 빠르고 팔목의 힘이 빠르고 악력이 빠르고 머리가 빠르게 회전이 되는 사람들은 다 쓸 수 있는 것이죠.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 같으면 2교시는 6문제 다 쓸 수가 있는 그런 문제네요. 이번 시간에는 2교시 문제 분석과 그리고 차별화 답안지 만드는 방법, 요거 6문제는 제가 만든
서브노트에 다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선 법률이니까 법률 답안지는 제가 다 만들었으니까요. 그리고 3번의 조리막도 다 만들었습니다. 이단님의 특성. 이제 이단님도 이번에 또 나왔는데 나중 교시에 이제 문제를 분석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29회 2교시 문제 분석과 차별화 답안집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